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말 복잡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이란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적도 아닌 어찌 보면 잠재적인 동맹이 될 수도 있는 나라들을 왜 공격했을까요?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공격했으니까 이란이 보복할 거라는 건 다들 예상했죠. 근데 와,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우디, UAE는 그렇다 쳐도 카타르에 심지어 중재하던 오만까지 공격했다니까요. 이건 그냥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판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네 다 우리 편 안 들면 가만 안 둬 하고 주변국들을 겁줘서 미국을 말리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이란? 니네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완전 역효과가 난 거죠.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 전문가가 남긴 이 말이 당시 분위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들어보세요. 토요일 아침만 해도 걸프 사람들은 미국이랑 이스라엘 때문에 화가 나서 깼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땐 이란 때문에 화가 나 있더라. 와, 이거 보세요. 단 하루 만에 중동의 주적이 미국에서 이란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물밑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완전히 다른 판이 짜여져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군 공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사우디가 뒤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이란을 쳐야 한다고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중 게임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대화로 풀어야죠. 전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서 뒤로는 미국한테 지금이에요. 이란을 공격하세요. 라고 속삭인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미국이라는 칼을 빌려서 최대의 적인 이란을 제거하고 싶었던 그런 속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판을 좀 더 크게 보죠. 이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각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미국, 그리고 걸프 국가들, 이들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한테 이란 공격은 그냥 공격이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아주 큰 그림이었죠. 첫째, 중동의 판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싹 바꾸고, 둘째, 이란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고, 셋째,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꽉 잡고, 마지막으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지지자들 하나로 묶는, 정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이 표를 보시면 두 플레이어의 동상이몽이 딱 보입니다. 둘 다 이란을 약화시킨다는 목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달랐죠. 미국은 이거 베트남이나 이라크처럼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무서웠고, 걸프 국가들은 전쟁은 좋은데 우리 유전 터지고 경제 망가지면 어떡해?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같은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악몽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쓴 카드가 이런 외교적인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카드, 바로 돈이 등장합니다. 20억 달러.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도 7천억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로드 쿠슈너가 만든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사우디 국부펀드에서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번에 UAE가 또 2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어디에? 트럼프 가족이 만든 암호화폐 회사예요. 자, 사우디 20억, UAE 20억, 둘 다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회사로.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노골적인 단어를 쓰죠. 바로 영향력 쇼핑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엄청난 돈을 주고 미국의 군사력을, 그러니까 미군을 사서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 치르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고도 무서운 발상이죠.
자, 이렇게 돈과 권력 그리고 오랜 원한이 쥐엉켜서 전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게임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계획, 즉 출구 전략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몇 군데만 딱 치고 끝내는 제한적인 충돌. 조금 더 나쁜 건 예멘이나 레바논 같은 주변 국가에서 대리전이 지긋지긋하게 계속되는 상황. 그리고 최악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구멍은 바로 이거예요. 일단 이기고 보자. 뒷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시기라는 거죠. 이란을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고 쳐도 그 폐허 위에서 과연 평화로운 미래가 저절로 자라날까요? 아무도 그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총소리가 멎고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 날, the day after. 그날을 위한 계획은 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군사적인 승리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승리 이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질문의 답에 중동의 그리고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겁니다.